So yeah, I knew. Rum. 90년대의 NBA는 매우 매력적입니다. 물론 마이클 조던의 시카고 불스 때문에 더 빛나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스타 선수 개개인의 캐릭터가 매우 강했고 경기도 매우 거칠면서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낭만과 많은 이야기들이 가장 재밌었던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재밌었던 90년대 NBA 드래프트에서 당당히 1라운드 1픽으로 지명되어 맹활약했던 선수들을 추억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 주관적 의견으로 탑5를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 영상은 오로지 제 주관적 의견만 보여드리는 것이니 만약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라미박스 NBA 탑5 이야기 지금부터 꺼내보겠습니다. NBA 신인상 수상, NBA 올 루키 퍼스트 팀 입성, 5번의 NBA 올스타 선정 등 한때 케빈 가넷, 팀 덩컨, 덕 노비츠키와 함께 90년대의 4대 파워포워드로 이름을 떨치다가 2003년 플레이오프에서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하며 커리어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비운의 선수입니다. 1993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순위로 올랜도 매직에 지명. 하지만 당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감독인 돈 넬슨이 큰 신장과 다양한 스킬을 겸비한 웨버를 매우 탐냈고 결국 당일 드래프트에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뽑은 앰퍼니 하더웨이로 올랜도 매직의 크리스 웨버와 트레이드를 하며 크리스 웨버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데뷔 시즌을 갖게 되죠. 93-94 시즌 루키임에도 평균 17.5득점의 골 및 득점 플레이와 55.2%의 야투율, 9.1 리바운드와 2.2 블락슛을 기록할 만큼 골 및 플레이는 팀 에이스급이었으며 당연히 그 시즌 루키상은 크리스 웨버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빅맨임에도 매직 존슨을 동경했던 크리스 웨버는 화려한 드리블과 패스 플레이도 즐겼으나 돈 넬슨 감독은 정통 빅맨으로 플레이해주길 원했고 이로 인해 감독과 선수 간의 불화가 발생, 결국 워싱턴 블리츠로 트레이드됩니다. 워싱턴 블리츠의 짐 라이넌 감독은 크리스 웨버 플레이 스타일을 존중하였고 그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를 하라고 했으나 이적 후 2시즌 동안 부상 때문에 골골대다가 96-97 시즌부터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며 평균 득점 20.1, 10.3 리바운드로 동부 올스타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97-98 시즌 본인 성적에 비해 팀 성적은 좋지 않았고 결국 크리스 웨버를 세크라멘토 킹스로 트레이드. 여기에서 크리스 웨버는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세크라멘토 킹스는 아시다시피 화려하고 힙한 농구를 추구했고 화려한 플레이를 좋아했던 크리스 웨버였기에 딱 맞는 옷을 입고 플레이하는 것처럼 날아다녔고 득점형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98-99 시즌 평균 리바운드 리그 1위를 차지, 02-03 시즌까지 평균 득점 24.1, 10.9 리바운드, 4.7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플레이오프에서 치명적인 무릎 부상을 당하며 운동 능력을 상실하였고 득점력과 골 및 장악력도 상실하며 결국 필라델피아로 트레이드. 이후 디트로이트와 골든 스테이트에서 간간히 활약하다가 결국 은퇴하였습니다. 퍼듀 대학교 시절부터 미국 대학 농구를 씹어먹던 선수였습니다. 대학 시절 2년 동안 평균 득점 27.5, 9.7 리바운드를 기록하였고 야투율도 47.9%를 기록.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거의 다 휩쓸어 가져갔고 1라운드 1픽으로 안 뽑혔으면 서운할 뻔한 선수였습니다. 당시 1순위 지명권을 가진 밀워키 벅스는 당연히 대학 스타 글렌 로빈슨을 지명했습니다. 이때 2순위는 제이슨 키드, 3순위가 그랜트 힐이었으니 글렌 로빈슨이 얼마나 기대를 많이 받았는지 알 수 있죠. 데뷔 시즌 평균 득점 21.9, 6.4 리바운드를 기록하였고 야투율도 45.1%를 기록하며 당연히 신인상 수상이 유력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순위와 3순위로 뽑혔던 제이슨 키드와 그랜트 힐이 더 미친 활약을 해버렸기에 안타깝게 3순위로 신인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미들슛 장인으로 득점 능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였고 깔끔한 공격 스타일로 공격 전술에 특화되었지만 수비 능력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반쪽짜리 선수로 평가됐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96-97 시즌 레이 알렌과 샘 카셀이 합류하면서 3 멤버로서 크게 활약하며 98-99 시즌 처음으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고 99-00 시즌
동부 컨파까지 진출하며 필라델피아와 접전하였으나 아쉽게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밀워키는 빅3를 구성했음에도 항상 2%가 부족했던 팀 성적에 결국 칼을 빼들었고 레이 알렌에게 더 무게를 실어주게 되었으며 밀리고 밀려난 글렌 로빈스는 결국 애틀란타의 토니 쿠코치와 트레이드되었습니다. 득점력은 평균 20점대로 준수했으나 팀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필라델피아로 자리를 옮겼으나 부상과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FA 미아가 되었으나 베테랑 벤치 멤버로 0405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합류 9경기를 뛰었고 우승 멤버가 되며 32살의 나이로 은퇴했습니다. NBA 루키 퍼스트 팀 입성과 2번의 올스타 입성, 커리어 평균 20.7 득점을 보여준 선수였으나 짧고 2% 부족한 그의 커리어는 매우 아쉬워 보이네요. NBA 역사상 가장 힙하고 엄청난 간지를 보여줬던 선수, 마이클 조던을 제껴버리던 크로스오버와 유연한 그의 돌파 능력은 지금 봐도 그 당시 필라델피아의 더 앤서와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2년 동안 평균 득점 23점을 기록하며 휘저어 다니는 183cm의 포인트 가드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됐고 당시 1순위인 필라델피아가 그를 지명했습니다. 작은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미친 득점력은 약체였던 필라델피아의 해답이 되었고 부족한 수비력을 보완하기 위해 슈팅 가드로 포지션 변경을 하며 득점력에 더 힘을 실어 미친 활약을 이어나갔습니다. 데뷔 시즌 평균 득점 23.5로 당연하게 신인상을 수상하였고 이후 앨런 아이버슨의 공격력은 더 거침이 없어졌습니다. NBA 입성 3시즌 만에 필라델피아를 플레이오프로 멱살 잡고 올려놓고 본인 역시 평균 득점 26.8로 리그 득점왕을 드셨습니다. 이걸로 모자라 평균 득점 30점대로 접어든 그는 0001 시즌 필라델피아를 NBA 파이널로 정말 멱살 잡고 캐리하였고 샤크와 코비 브라이언트의 LA 레이커스를 1차전에서 잡아내며 우승을 기대했지만 아쉽게 4연패를 하며 우승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앨런 아이버스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필라델피아의 팀 성적은 내리막을 걷게 되었고 결국 덴버 너기츠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하지만 덴버의 에이스 멜로와의 호흡은 그닥 좋지 못하였으며 앨런 아이버슨 본인의 경기력도 30대에 접어들면서 기량이 급 하락하게 되었고 결국 3시즌 만에 디트로이트로 트레이드되었다가 멤피스, 필라델피아로 팀을 옮겨 간간히 활약하였고 2010년 FA 미아가 되었다가 터키 리그로 진출하여 선수 생활을 이어가다 은퇴하였습니다. 앨런 아이버슨 스타성은 당시 2000년대 최고 수준이었고 11번의 올스타 선정, NBA 리그 득점한 4회 등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커리어 스탯 평균 득점 26.7, 특히 97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득점은 28점대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역대 파워포워드 1위를 뽑으라 하면 언제나 팀 덩컨을 뽑고 싶습니다. 부설 수 없는 그의 커리어와 샌안토니오와 함께 했던 팀 덩컨의 우승 스토리 등은 정말 가장 모범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NBA 챔피언 5회, 시즌 MVP 2회, 파이널 MVP 3회 수상, 15번의 올스타 선정과 10번의 NBA 퍼스트팀 입성, 그리고 8번의 NBA 수비 퍼스트팀 입성과 너무나 당연했던 신인상 수상까지 팀 덩컨의 커리어는 1위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 데이비드 로빈슨의 파트너가 필요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가 1라운드 1순위로 지명, 트윈타워가 발동되며 골밑에서 공격과 수비 모든 부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였고 데뷔 시즌 평균 득점 21.1, 11.9 리바운드로 신인 선수임에도 커리어 스탯 더블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NBA 입성 2시즌 만에 NBA에 더 완벽히 적응하며 NBA 파이널 진출과 우승까지 차지하였고 파이널 MVP까지 수상해버리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이후 꾸준하게 평균 20득점을 기록하였고 평균 리바운드도 꾸준하게 11개 이상을 기록하며 커리어 스탯 더블을 이어나갔고 02-03 시즌 MVP를 차지하며 파이널 우승도 차지, 당연하게 파이널 MVP도 차지하게 됩니다. 멘토였던 데이비드 로빈슨 은퇴 후 팀의 리더로서 인지도가 낮았던 마누 지노빌리, 토니 파커,
브루스 보웬을 이끌게 되었고 팀 성적이 서서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04-05, 06-07, 13-14 시즌에도 파이널로 팀을 이끌며 3번의 우승을 차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모두 우승을 기록한 선수가 됩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그렇게 멋있지 않고 정적이었지만 기본이 탄탄하였고 골밑에서 매우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팀 덩컨의 수비는 가로 세로 수비에 흠잡을 데 없었기에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위대한 역사에 한몫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코치로 아직도 팀과 인연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NBA 사상 역대 최고의 센터, NBA 4번의 우승과 3번의 파이널 MVP, 1번의 시즌 MVP를 수상하였고 15번의 올스타 선정으로 엄청난 스타성도 겸비했던 공룡 센터입니다. 고등학생 때 팀을 68승 1패로 이끌었고 루이지애나 주립대로 진학하여 3년 동안 평균 득점 21.6, 13.5 리바운드로 대학 무대를 장악했던 선수였기에 1픽 지명권을 가지고 있던 올랜도 매직은 샤킬 오닐을 무조건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뷔 시즌 평균 득점 24.4, 평균 리바운드 13.9, 데뷔 때부터 팀의 간판 스타로 맹활약하며 골밑을 지배하였고 데뷔 시즌에 올스타에 선정되며 당연하게 그 시즌 신인상까지 차지합니다. 또한 앰퍼니 하더웨이와 콤비를 이루며 올랜도 매직을 이끌었고 데뷔 3년차에 NBA 파이널로 진출, 하킴 올라주원의 휴스턴 로키츠에게 아쉽게 패배하였으나 94-95 시즌 평균 득점 29.3을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활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뷔 3년차 선수였지만 위대한 50인의 NBA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앰퍼니 하더웨이와 팀 내 불화가 심각해지게 되었고 결국 샤킬 오닐은 올랜도를 떠나 LA 레이커스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역시나 LA 레이커스에서 공룡 센터로서의 위험을 떨쳤고 코비 브라이언트와 콤비를 이루며 LA 레이커스는 점점 강력해져 갔으며 99-00 시즌 시카고 불스 왕조를 이끌었던 필 잭슨 감독이 오면서 샤크와 코비의 능력은 최정점에 달하였고 샤킬 오닐은 평균 득점 29.7,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였으며 NBA 파이널로 진출하였고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격파, 첫 우승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 00-01 시즌엔 필라델피아를 격파, 01-02 시즌엔 뉴저지 네츠를 격파하며 3핏을 달성, 명실상부 NBA 최강 센터로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커리어를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코비 브라이언트와의 팀 내 불화로 마이애미 히트로 팀을 옮겼고 건재함을 과시하였으나 올랜도와 LA 레이커스에서의 괴물 같은 모습은 없었으며 잦은 부상으로 피닉스, 클리블랜드, 보스턴으로 팀을 옮겨 활약하다가 은퇴를 하였습니다. 커리어 스탯 평균 23.7점, 10.9 리바운드를 기록하였고 특히 가장 전성기였던 올랜도와 LA 레이커스 때에는 평균 득점 27.1, 12.1 리바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외에 벌떼농구의 샬럿 호네츠 멤버였던 레리 존슨, 그리고 1000경기 이상을 뛴 조 스미스 등이 그 뒤를 따르는 90년대 1라운드 1픽 선수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라미박스 NBA 탑5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하시는 탑5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